요 이때까지는 일자리와의 일거리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지금은요, 일거리가 평생 현역의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핵심. 네. 핵심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국에서 네. 최근에 34,000명을 대상으로 네. 조사를 했는데요. 네. 뭘 조사했냐면, 네. 가장 살면서 행복한 나이가 언제인가? 가장 살면서 행복한 나이. 네. 언제일까요? 저는 뭐 이렇게 애들 키울 때가 힘들어도 좀 행복한, 이때가 좀 그런 것도 있고, 결혼했을 때도 좀 행복한 것 같고. 네. 언제가 행복하다 결과가 나왔나요? 65세에서 85세. 왜 그래요? 왜요?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네. 말씀드릴게요. 또, 네. 우리 104세 김효석 교수님이 네. 언제가 가장 인생에 행복했는가? 네. 마찬가지 65세에서 90세. 네. 65세, 90세. 왜 그러냐면요. 네. 왜 그럴까요? 이제 6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네. 자이든 타이든 이제 사회적인 스트레스에서 조금 벗어나요. 어제도 돈도 좀 벌으셨고. 그래서 이제 건강과 돈은 이 인생 후반전 준비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됐다, 어느 정도 됐다고 보면 이제 그 여유를 가지고 이제 정말 자기도 성찰해보고 네. 또 어떤 자기가 진정 하고 싶었던 것들, 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쭉 해볼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이 여유와 자기 만족. 네. 그래서 이 말이 맞아요. 부모 밑에서 자란 30년은 못 모르고 살고, 그리고 30년은 조직과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보내고, 네. 나머지 30년은 자기를 위해서 산다. 자기를 위해 산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이가, 그런데 네. 이 준비를 안 한 경우에는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좀 어렵게 사시는 노인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자가 가서 질문을 하니까 공통되게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해놓으시고. 그럼요. 그래서 네. 이제 이 평생 현역도 네. 이게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친구들한테도. 네.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 그 준비 안 하고 어떻게 내한테 맞는 일자리가 딱딱 나옵니까? 그렇죠. 지금 같은 이런 노동 환경 속에서.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65세에서 90세가 행복하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평생 현역이 갖추어야 될 그 요소를 제가 5가지로 구분했어요. 요소 뭐예요? 이 5가지 요소에 대한 거를 이제 본인에 맞게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준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왜냐면 네. 그 이제 나이 들어서까지 아까 그 일자리의 개념이 뭐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평생을 하면 사람이 이제 그 소진이 돼서 안 돼요. 그래서 일거리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일거리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시간적 자유를 가져. 시간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가지려면 역시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렇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시간 안에 내가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렇죠. 직접 그래서 수 있어야죠. 남이 주도하는 시간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는 억지로 하는 이거가 아니라 내가 좀 자유롭게.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 개념이죠. 그렇죠. 내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첫 번째의 일거리의 그 자유고요. 두 번째가 이제 또 중요한데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해야 돼요. 일거리를. 자신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는 그렇죠. 행복하지 않겠죠. 그렇죠. 행복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거라면 행복해 불행해요. 좋아하는 거 하면 행복하죠. 행복하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 하면은 성과가 나요, 안 나요? 나요. 나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를 많은 그 분들이 이제 권하고 있는 이유도 혹시 그 차기 미국 대통령이 네. 이분이 나오기만 하면 미국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출마를 선언을 안 했지만 네. 힌트는 여성이고 흑인이거든요. 아. 누굴까요? 와, 저기 그 토크쇼 나오시는 분 아니죠? 오프라 인프리. 네. 오프라 인프리가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우리가 삶에서 성공하는 삶은 네. 어떤 방향을 정하고 네.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네. 그러다 보면 네. 굉장한 그 럭키 행운이 찾아오는 그렇죠, 타임이 그렇죠. 온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잡기 위해서는 가끔은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님한테 네. 굉장히 그 최근에 자극받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언제까지 두발 자전거 탈래?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발 자전거를 타야 돼. 그러니까 두발 자전거는 어때요? 계속해서 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넘어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막 일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는 세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는 가다가 잠시 멈출 수 있어요. 멈출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잠시 멈추고 네. 뭐를 찾아보고 다시 시작하세요라고 오프라인프가 보내요. 그 아. 뭐를 찾아보고가 네. 뭐냐면 네네. 이거였어요. 네. 정말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아보고 다시 시작. 그렇죠. 이때까지는 돈만 벌려고 했다면 좋아하고 그렇죠. 잘하는 걸 찾아봐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은퇴한 후에는 네. 또 퇴직한 후에는 정말 한번 멈춰야 돼요. 그렇겠네요. 잠깐 멈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정말 정신없이 달려온 네. 뭐 어떤 분들은 30년 이상 막 있잖아요. 네. 한번 되돌아보고 한번 좀 정리도 해보고 네. 나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해서 네. 한번 좀 나를 좀 알아보고 디자인을 해보는 거를 해봐야지 그렇죠. 그냥 이런 그 쉼이 없이 계속 연속 성장해서 네. 그러면 그게 창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냥 뭐 그냥 그래서 또이 네. 쪽이 전문가시니까 네. 이제 돈을 여유 있게 한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세계 3위 부자고 또 도네이션에 이제 또 엄청난 워렌 버핏이시잖아요. 네, 워렌 버핏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네. 거울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걸 미러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미러 테스트. 이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 보고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있는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 물어봐야겠다. 항상 자기한테 질문한대요. 항상 자신한테. 그래서 이분의 지론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미친 듯이 하다 보면 돈이 어느새 와 있더라. 그렇겠네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와. 그런 거를 알아보는 어떤 것들을 별로 안 해본 거죠. 그래서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조하리의 4가지 창이라는 게 있어요. 네. 나를 좀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게.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아는 영역, 내가 나를 모르는 영역, 또 내가 모르는 걸 남이 아는 영역, 그렇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 4가지 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 안에 감춰진 잠재된 탁월성, 예. 이거를 이제 내 안에 있는 탁월성이 뭔지도 모르고 가는 케이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탁월성을 끌어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의 탁월성도 좀 찾아내보고 또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코칭할 때도 반드시 좀 하는데 남들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 신선해요. 그렇죠, 신선해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남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렇죠. 어쨌든 그것도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나를 좀 파악해보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거는 이제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굉장히 이제 그 젊은이들 사이에 기본이 돼 있죠. 대화할 때 그런 MBTI. 맞아, MBTI. 나의 이제 타고난 성격,
또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디스크. 그다음에 홀랜드 검사라고 해서 나의 타고난 어떤 흥미, 나는 뭘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재능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걸 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네 가지 검사를 이제 결과를 종합하면 이제 나에 대한 어떤 흐름이 나와요.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내가 이제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초이스를 해서 일거리화 시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덕후라는 것도 있잖아요. 덕후가 뭐냐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제 직업화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돈을 버는 거. 이게 이제 덕후죠.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또 뭐 성과도 나죠. 그래서 이제 인생 후반전의 평생 현역 일거리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거를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일거리화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걸 배워서 써먹을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제 어떤 거를 할 것인지.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써먹을 수 있는 것도 좋긴 한데, 이제 기술직들은 그게 가능할 거예요. 그런 것들, 기술. 그래서 AI 시대의 최고의 이 직업의 선택은요, 기술이에요, 기술. 자, 보세요. 의사와 간호사 중에 누가 먼저 AI로 대체될 것 같아요? 의사와 간호사? 그렇죠. 의사요. 의사죠. 왜 그렇죠? 의사가, 그렇죠. 로봇으로 이렇게 대체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반복됐던 솔루션을 내는 거는, 그죠. 근데 간호사들은 거기에 인간이 갖고 있는 손기술, 또 감정,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되지. 그렇군요. 데이터로서 대체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퇴직자들이 모여서 하는 협동조합도 제가 같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기업들 가서 컨설팅을 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대부분 이제 임원 출신 분들인데, 모이면 하는 얘기가 과거에 경험이 써먹을 게 없다, 이제. 그래서 새로운 거를 배워서 써먹는 게 더 빨라요. 새로운 걸 배워가지고. 저만 해도 지금 챗GPT가 딱 그 3.5가 나올 때 저는 그거를 강의안을 만들었어요. 벌써요? 와. 그랬더니 그거마저도 굉장히 제가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니까 깊이나 뭐 이렇게 기술적인 건 아니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고 직장인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게 지금 찾는 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같은 그 변화 속에서는 새로운 걸 배워서 써먹은 게 기회가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 SNS 시대에 가장 돈을 많이 번 분이 게리 바이너첩이라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해서 실제로 학습을 통해서 돈을 버는가 하는 거에 대해 하나의 사례를 드리면 이분이 이제 부부끼리 이제 부부동반의 파티를 갔어요. 거기서 옆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 들은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NFT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호기심을 가지고 경청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파고드는 학습을 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NFT와 관련된 유튜브 요즘 잘 돼 있잖아요. 유튜브 영상을 한 50개, 60개를 쫙 보는 거예요. 그리고 NFT와 관련된 그 전문가들의 어떤 트위터, 이런 팔로우, 이런 거를 2주간을 그냥 모든 시간을 거기에다 집중을 해서 2주부터는 뭔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그 어떤 트렌드에서 뭔가 이런 이제 파고드는 학습,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기회를 찾는 것도 일거리에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과거의 경험이나 또는 그 새로운 거를 배워서 네. 써먹을 수 있는 거를 네. 하는 게 좋다는 네.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네. 그 일거리가 보람되고 가치가 있어요. 아, 보람되고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왔다 가는데 뭔가 자기의 달란트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네. 그 기여하고 하는 것들이 네. 이제 삶의 행복의 요소고 행복이 8배가 더 높대요. 네. 그리고 제가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를 쭉 이렇게 보니까 항상 마지막 타임에 가서 하는 그 멘트가 그거예요. 이제 100세 넘게 살아보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간 사람들의 마지막 그 모습은 그렇게 좀 허무하더라.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네. 가는 사람들을 보면 네. 그래도 인생이 아름답더라 라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성취하고 네. 성공이라는 단어를 그렇죠. 네.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성취는 자기가 이룬 거를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공은 네. 공짜가 나눌 공짜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룬 거를 나누는 거. 그래서 일거리가 네. 자기가 좀 이룬 거라든가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이렇게 뭔가 나누면 굉장히 그래서 제가 청소년 비전 스쿨이라든가 또 대학생 청년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니어들의 네. 삶에 이 생애설계라는 걸 통해서 도움이 되거든요. 네. 너무 행복하고 너무 보람이 있어요. 야. 누군가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그렇죠, 것 그렇죠.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거리의 요소로서 들어가면 좋은데 네. 그 최고의 어른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자극을 좀 받았는데요. 그 최고의 어른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네. 정말 최고의 어른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늙어야 되거든요. 네. 어떤 분들이 최고의 어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갑을 잘 열고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잔소리보다는 이렇게 덕담이라든지 맞아요. 그 인생에 필요한 시적절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을 좀 조언 잘 해야 돼요. 네. 조언 잘 못하면 네. 꼰대라고 하니까. 필요한 거에 대해서만 해주시면 돼요. 네. 그 네. 뭐였냐면요. 네.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어른이에요. 최고의 어른.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뭔가 좀 봉사라든가 뭔가 하라 그러면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돈하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무제치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돈과 시간이 없어도 네. 정말 누군가에게 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네. 7가지나 있다. 7가지. 그래서 이제 뭐 얼굴을 내가 표정을 밝게 지어주는 네. 것만으로도 네. 상대방이 굉장히 거기서 유안을 받고 또 뭐 어떤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거 또 뭐 이렇게 어떤 거를 베풀어주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에게 유안을 줄 수도 있고 위로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결국은 최고의 어른이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네 번째는 보람 있고 가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가 용돈벌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이제 뭐 자기가 더 나가서는 자기 돈을 내면서도 뭐 좋은 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기왕이면 좀 용돈 정도 벌 수 있는 내가 일거리 소일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뭐 이제 그 생애설계라든가 작가라든가 국민 멘토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제가 아까 4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자연스럽게 뭐 강의하면은 뭐 강의로 나오고 또 작가가 되면 이제 작가로서 또 뭐 인쇄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오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 돈이 목적은 아닐 수 있지만 그렇죠.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돈이 나오는 나온다. 이런 거. 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 네. 120 시대에 최고의 유종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 중에 하나는 평생 현역인데 그 평생 현역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노후에 돈, 시간, 건강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데 네. 근데 이거를 다시 평생 현역을 이제 일자리와 일거리를 구분을 해서 네. 이제 일자리는 한 뭐 65세까지는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일자리. 근데 이제 65세 넘어서까지 계속 그런 일자리를 하는 거는 조금 이제 행복감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부터는 이제 일거리를 내가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